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의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역시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지수가 강한 흐름 이끌어줬는데요. 0.92% 올랐고요. 44,56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53선에 머물렀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나 오름세를 이어갔는데 이 6118선을 보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사담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인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거시경제 지표들이 함께 나오게 되게 됩니다. 일단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와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러고 난 이후에는 부동산 관련 지표, 기존 주택 판매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와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기 전에 S&P 500 지수가 어제는 0.53% 오른 6,118선에 마감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일본으로도 가보겠습니다. 일본은행이 6개월 만에 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했습니다.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BOJ가 금리 인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정책 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0.5%의 언저리로 설정을 했는데요.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한 강한 여파는 예전처럼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일단 이런 것에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세가 지속이 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현재 투표 결과는 저번과는 다르게 8대1로 금리 인상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우에다 총재는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경제 및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라면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을 표현하는 발언을 했고요. 정책 금리의 중립 수준 1에서 2.5%까지는 아직 거리가 많다라면서 추가 인상은 경제 및 물가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에 관련해서 2025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의 1.9%에서 2.4%로 상향했는데요. 특히 모든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2%를 초과하면서 이는 뱅크 오브 재팬의 목표를 충족하는 강한 자신감을 반영했다라는 목표가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환율은 엔화는 발표 직후 달러 대비 0.8% 강세를 보이면서 154.84까지 상승을 했고요. 특히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2베이스 포인트 상승하면서 1.225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니케이 지수는 약 보합세로 마감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는 약간 이야기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BNY 같은 경우는 이번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를 지원하며 임금 압박 확인 후 5월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P의 타구치 같은 경우는 정책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도 증가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을 암묵적으로 지지했으며 반대 여론이 적다라는 점도 금리 인상에 한몫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뒀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다보스 포럼 연설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부터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까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어제 기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발언을 했는데요. 자, 일단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핵화와 핵군축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요. 미중러 간에서 핵군축 논의를 재개하자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와 과거의 비핵화 논의를 경험을 언급하면서 푸틴 대통령과는 긍정적 관계임을 강조하기도 했고 중국이 향후 4년에서 5년 내 미국의 핵무기 수준을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안에서 핵무기의 경쟁에 억제와 대외 제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촉구와 경제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감세한 법인세 인하, 중소기업 세율 감축과 세금 공제 계획, 그리고 미국 내 생산 기업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약속하고 해외 생산 기업에는 높은 관세 부과 경고를 했고, 동시에 연준에게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발언들을 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정책으로는 사우디와 오펙의 원유 가격 인하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무역과 규제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EU와 빅테크를 비판하면서 EU의 자동차 생산으로 인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지적하고, 현재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와 소송에 대한 불공정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고용시장과 경제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고용 현황이 예상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간 여기 지금 당장 자신이 진행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자신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전달하게 됐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는데 FOMC까지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요즘인데요. 이 앞선 발언들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 및 AI 관련된 행정명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실무그룹을 신설했다라는 내용인데요. 백악관 주도의 가상화폐 실무그룹을 신설하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주요 역할로는 디지털 자산 관련된 정책 조언과 입법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비축을 전략 비축 유나 아니면은 다른 외화처럼 비축하는 방안을 평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틀을 설계하면서 가상화폐 업체에 대한 보호 조치와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CBDC에 대한 창설 금지 조항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은 친가상화폐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미국을 가상화폐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한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통화 창설 반대는 아무래도 민간 주도의 탈중앙화 성격을 강조한 조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요한 조치로는 실크로드 창립자인 로스 울브리티트를 사면을 했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은 가상화폐 지지층의 지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며 국가 전제 전략에 디지털 자산을 포함시켜 미래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비하려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됐고요. 또한 AI 관련돼서도 행정명령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바로 AI 관련된 규제 완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180일 이내에 AI 행동계획 수립을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학기술자문위회를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의 AI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규제 철폐와 혁신을 장려하는 모습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은 보잉 소식입니다. 오는 28일에 보잉의 실적이 공개되는데요. 이 예비 실적이 공개됐는데 4분기에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이 항공기 사고와 파업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은 이유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잉이 연이은 적자와 손실 누적을 어닝 이전에 프리어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2024년 4분기 실적은 약 적자 규모가 40억 달러, 5조 7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현재 매출은 15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인 167억 6천만 달러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현재 매출 같은 경우는 상업용 항공기 부분에서 4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가량 감소를 했으며 영업 손실률로는 44%를 예상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적자 원인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업에 대한 여파와 항공기 사고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프로젝트 비용이 증가하게 되게 되면서 특히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 원 등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비용을 초과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약 35억 달러를 소진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7년 전 주문한 에어포스 원의 인도가 2029년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언급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에어포스 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와 또한 일론 머스크가 제작 현장 점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 소식은 바로 보잉과 스페이스X 간의 경쟁이 심화를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시장의 반응,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2%가량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보잉이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